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 충청도의 한적한 고을에 모두가 불행할 것이라 여겼던 혼인이 오히려 천생연분이 되고 모두가 부러워했던 혼처가 도리어 화를 부른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야기는 어느 혼례 날 밤, 은은한 촛불이 흔들리는 신방에서 시작됩니다. 갓 혼례를 마친 신랑 이선준과 신부 김서연이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온종일 이어진 낯선 의식에 지쳐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신랑 이선준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의 자제였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몸이 병약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뒤따르는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시집오게 된 서연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문과 진실은 때로 아주 다른 법이지요. 선주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서연을 조용히 바라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몹시 힘드셨지요? 그의 목소리는 소문처럼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놀라 잠시 고개를 들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선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마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랑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부인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준의 솔직하고 담담한 태도에 서연의 긴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문과는 정반대로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준은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후로 몸이 약해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서재에서 혼자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두고 성격이 괴팍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저 조용한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다른 이들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소문만 듣고 질에 겁을 먹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부인께서는 이 혼인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억지로 오신 것은 아닙니까? 선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복 동생 화연 대신 떠밀려온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선주는 그녀의 표정에서 복잡한 사연을 읽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이 집은 크고 사람이 많지만 부인께서 힘든 집안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마음이 어지신 분입니다. 저는 부인을 구속하거나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며 편안히 지내면 좋겠습니다. 서연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친정에서 늘 구박만 받던 자신에게 시댁에서는 오히려 자유를 주겠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연은 바느질과 요리에 소질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인의 솜씨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주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행할 것이라 여겼던 혼인이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대가 내 아내가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몇 달 전 서연이 아직 친정에서 이복 동생의 그늘에 가려져 살고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청도 고을의 관리였던 김진혁 대감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정실 소생인 큰딸 서연과 후처인 박씨 부인에게서 난 작은 딸 화연이었죠. 아버지가 늘 지방에 나가 있어 집안의 모든 권한은 계모인 박씨 부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눈엣 가시로 여기며 온갖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서연은 늘 빛바랜 헌 옷을 입고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반면 화연은 고운 비단옷에 진수성찬을 받으며 귀하게만 자랐습니다. 서연아, 내가 언니로서 동생을 잘 보살펴야지. 화연이는 몸이 약하니 길쌈이며 바느질이며 내가 대신 다 해야 할 것이다. 박씨 부인은 늘 이런 식으로 서연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습니다. 곱던 얼굴은 고된 시집살이에 여위고 초췌해졌죠. 참 이상도 하지? 언니인 서연 낭자는 어찌 저리도 볼품이 없을까? 그러게 말이야. 동생인 화연 낭자는 저리도 고운데 말이지. 타고난 복이 다른가 봐.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권세가인 이참판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었어. 이참판댁에서 혼담이 왔다는데 바로 김대감댁 둘째 딸 화연 낭자에게 왔다는구먼. 정말. 하지만 그 대가들 이선준 도령 소문이 좋지 않던데. 성격이 괴팍하고 몸도 약하다지 않나. 집안이 워낙 좋으니 그런 건 흠도 아니겠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잖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박씨 부인과 화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싫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병약하고 괴팍한 사람이라는데 어찌 그런 사람과 혼인하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이런 좋은 혼처를 마다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내 귀한 딸을 어찌 그런 곳에 보낸단 말이냐? 한참을 고민하던 박씨 부인은 문득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내가 화연이 대신 가면 어떻겠느냐? 예. 제가요. 어차피 내가 언니니 먼저 시집가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내 동생은 더 좋은 혼처를 기다려야지. 맞아요, 언니. 저는 정말 무서워요. 저 대신 언니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서연은 기가 막혔지만 이 집에서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혼담은 화연이에게 온 것인데 어찌 제가 대신 갈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다.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어차피 그 집안에서는 우리 집 딸 중 하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서연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의 편의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했죠. 그날 밤 서연은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괴팍하고 병약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에게 팔려가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말입니다. 며칠 후 박씨 부인은 이씨 가문에 편지를 보내 혼담을 성사시켰고 신부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어머나, 결국 서연 낭자가 시집을 가는구먼. 그 괴팍하다는 이선준 도령에게 말이야. 참 안 됐어. 화연 낭자는 얼마나 다행이야. 언니가 대신 희생해주니 말이야. 혼담이 성사되고 멀리 있던 아버지 김대감에게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의 말만 믿고 좋은 혼처라며 기뻐했죠. 혼례 준비를 위해 이씨 가문에서 온 중매 할머니는 서연을 훑어보더니 박씨 부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도련님께서는 어릴 적 다리를 다치셔서 성격이 다소 까다로우신 편입니다. 허허, 괜찮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워낙 참을성이 많은 아이라 문제없을 겁니다. 서연의 가슴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화연은 자기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목욕제계를 하고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소 누더기만 입던 자신이 이렇게 고운 옷을 입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럭저럭 볼만하구나. 시댁 가서 흉 잡히지 않도록 조신하게 굴어라. 시간이 되자 신랑 측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행렬을 보며 감탄했지만
서연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마 안에서 서연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수군거림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씨 가문의 저택은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낯선 환경에 위축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온화한 인상의 중년 부인이 다가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수고했다, 아가야.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혼례식이 시작되었고 서연은 처음으로 신랑 이선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그는 준수한 용모에 학자다운 기품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선준 역시 단정하고 얌전한 서연의 모습에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서연은 신랑과 함께 신방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문과는 전혀 다른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혼례를 마친 서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우리 집은 가풍이 엄하지만 며느리를 구박하는 법은 없단다. 내가 성실히 살면 나도 너를 친딸처럼 여길 것이니 걱정 말 거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친정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은 점차 시댁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선주는 그녀를 간섭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과 함께 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근처 시장은 참으로 크고 활기차더군요. 그렇습니까? 부인께서 즐거워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마음의 평안으로 얼굴에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흘렀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예에 바른 서연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인기는 좋았죠. 한편 친정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더 좋은 혼처를 찾겠다며 여러 혼담을 거절했지만 그녀의 교만하고 까다로운 성격이 드러나며 점차 혼담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어찌 손님상에 내놓을 수 있단 말이냐. 당장 다시 만들어 오너라.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화연은 아름답지만 성격이 고약하고 사치스럽다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서연이 친정으로 첫 문안을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서연 낭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정말 고운 새댁이 되었어. 시집살이가 편한가 봐.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법이야. 박씨 부인과 화연은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돌아온 서연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시댁에서 점점 더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어갔고 반면 화연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변변찮은 혼처에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행복한 나날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과거 선준과 혼담이 오갔던 다른 권세가 장씨 가문에서 해괴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나. 이참판 댁 며느리가 사실은 정실소생이 아니라 천한첩의 딸이라던데. 정말인가? 겉으로는 양반가 규수인 척했지만 알고 보니 출신이 미천하다니. 악의적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씨 가문의 앞날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가문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토지 문서를 들고 관아에 나타나 이씨 가문의 가장 비옥한 땅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다고 주장했죠. 이 땅은 대대로 우리 장씨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허나 이씨 가문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저희 땅을 가로챈 것입니다. 관아의 호출을 받은 선주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장씨 가문이 제시한 문서가 워낙 정교해서 위조임을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은 남편의 고민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시어머니와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장롱 뒤편에서 오래된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 장부를 보세요. 여기에 그 땅들을 정당하게 구입한 기록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장부에는 당시 장씨 가문의 가주가 직접 서명한 매매 계약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귀중한 증거를 찾아냈구나. 부인, 정말 고맙소. 이 증거만 있으면 우리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소.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장씨 가문의 위조 문서를 꼼꼼히 살폈고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서방님, 이 문서에 사용된 도장의 모양과 종이의 질감이 당시에는 쓰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선주는 아내의 총명함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관아에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정밀 검토 결과 장씨 가문이 제시한 문서들은 모두 위조품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장씨, 내 놈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무고한 일을 모함한 죄를 지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니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장씨 가문의 음모가 완전히 폭로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에 분노했고 서연에 대한 모든 의혹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씨 가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특히 서연은 가문을 구한 현명한 며느리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이 어찌 되었을꼬. 정말 고맙다.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선준과 서연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몇 년 후 서연과 선준 사이에는 총명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선준은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고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한편 시집갔던 화연은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지 못해 결국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으로 쫓겨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 들른 서연은 초라해진 동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니는 참 좋겠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리니까? 화연아, 늦었다고 생각 말고 이제라도 마음을 바로잡으렴. 아직 기회는 있을 게다. 세월이 흘러 선준과 서연은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라나 집안의 자랑이 되었죠. 이렇게 모두가 불행하다고 여겼던 혼인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